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재미로 듣는 그 짧은 이야기 시간을 하나 마련을 해봤는데요.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량 1위 뭐 이래가지고 뉴욕 증시 강한 기업 실적에 나스닥 8,000선 회복 마감, 그리고 글로벌 주요 이슈 업데이트, 미국 경제 외신 매체 뉴욕 증시 이번 주 내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정말 대단하다, 잘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는 미국 경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토마토가 이야기한 거랑 완전히 다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경제 쪽에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몇 개의 이렇게 수치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미국 경기가 어떤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미국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미국밖에 없고, 미국이 흔들려버리면은 전 세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미국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제 다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준이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양적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지속을 했었더라면은 주식시장은 5천에서 1만 포인트 정도 추가로 상승했을 것이고, GDP도 거의 인플레이션 없이 3% 대신 4% 이상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준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자, 양적 완화는 둔화된 경기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더 사들임으로써 돈, 그러니까 자금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경기가 그렇게 좋다라고 한다면은 트럼프는 왜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라고 연방준비제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주식 수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실제로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매스컴에서 보면은 미국 경기는 항상 좋대요. 그러면 어떤지, 실제로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실직당하는 비율이 2019년에 92% 정도 더 높다. 그리고 이제는 월마트마저 조용히 문을 닫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죠. 미국에서 월마트가 문을 닫는다, 딱 이렇게 듣기만 해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월마트에서는 여기저기서 사람 대신에 기계로 대신 이렇게 로봇이라든지 AI로 사람들을 대체하는 그런 움직임마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 1분기가 지났는데 미국 전역에서 5,994개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6,000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641개, 약 반 정도가 이제 문을 새로 열었는데, 문을 새로 연 것보다 문을 닫은 곳이 2배가 많다라는 거, 딱 들어도 좋아 보이지가 않죠. 자, 이 실직자들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일자리가 반으로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가게들이 문을 닫았는지, 2019년에 4월 12일까지 어떤 가게들이 얼마만큼 문을 닫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보면은 코얼스가 4개, 그리고 타겟, 오프라 윈프리가 광고에서 유명해진 타겟이 6개의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제이크루 7군데, 메이시가 8군데,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곳들, 이제 K마트 같은 곳은 48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로스 같은 곳은 51군데, 빅토리아 시크릿 53군데, 시얼스는 72군데 문을 점포가 닫았습니다. 2019년에만 말이죠. 그 다음에 별다방 하면은 잘 나간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150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자꾸 이렇게 문을 닫느냐? 간단한 이치입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매출이 안 나와서 문을 닫는 것이죠.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소매업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2026년까지 대략 7만 5천 군데의 옷가게, 전기가게, 그리고 가구점 등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있죠.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 영향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을 건데, 그보다는 경기 둔화 때문에 소비자들이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추측이 더 맞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회사들이 18개월 만에 이제 구인을 하는 수치가 최저다. 회사들이 사람을 안 뽑으니까 그만큼 일자리 숫자는 줄어들게 되겠죠.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량도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다랑 현대 빼고는 그 외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판매율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테슬라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소비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화물 관련된 운송업도 이제 난항을 겪기 시작합니다. 2019년 들어서 화물 수송량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점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제 주식은 왜 자꾸 오르냐, 증시는 왜 호황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사 주식 매입, 그것 때문이죠. 자, 이 CNBC에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자사 주식 매입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들어가지고 미국 증시가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탄성을 이렇게 지르고 그랬었는데, 2018년도에 자사 주식을 매입했던 그 액수가 하루에 48억 달러 정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매일마다 평균 48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자기 회사에 이렇게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 수치를 보시면은 S&P 500 회사들이 자사 매입을, 주식을 매입한 그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두드러지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렇게 또 한번 기록 경신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식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원래는 이렇게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 불법이었었는데,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시절에 이제 SEC가 그 법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사들이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산업 생산량이 떨어졌다라는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들어서 계속해서 이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주식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반대로 올라가 버렸죠. 자, 이것만 봐도 정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예 그냥 생각이 없었고요.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이런 거 언제 신경 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영상을 제가 매일매일 만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가고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식 쥐뿔도 모르면서 이런 걸 만들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제가 배운 것을 이렇게 정보를 말 그대로 패스를 해드리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미국 증시, 이것은 시한폭탄입니다. 암호화폐가 버블이라고 하는데, 암호화폐는 이 미국 증시에 비하면은 이 5살짜리가 불고 있는 풍선껌에 불과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언제까지 연장을 시킬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번 주 내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이거는 그 좀비죠. 좀비. 워킹데드에 나오는 그 좀비죠. 좀비 주식이에요.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정말 시한폭탄 같은 것이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 빚에 관한 것은 시작도 안 했죠.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미국 빚은 사상 최대치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빚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죠. 신용카드 빚도 사상 최대라 그러고, 미국에서 대학생들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랑 실정이 비슷해요. 대학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싼데 그것을 다 이제 대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빚도 엄청나게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택 융자금도 이제 굉장하고요. 아무리 봐도 저것은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먼저 터질 수도 있어요. 어디서 먼저 터지든 간에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면서 모두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재미로 듣는 이야기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못 믿겠다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직접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